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어제 하루를 건너뛰고 이틀 만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정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 한 두어 번 정도 이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얘기했던 요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믿지 못하겠다 그겁니다. 그럼 네가 뭐라고 믿네 못 믿네 그런 소리를 하느냐. 예, 맞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 특정인을 갖다가 믿든지 못 믿든지 간에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제가 믿지 못한다고 한 이유는 이 조정훈의 그동안의 행적들, 그의 언행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신뢰받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그의 행적들을 보면 상당히 오락가락, 상당히 이렇게 홍준표 시장이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무슨 변검, 중국의 변검 있지 않습니까? 얼굴 싹 돌리면 얼굴색이 딱 달라지는 그런 거, 그 묘기, 그런 것처럼 이 조정훈이라는 사람도 시시각각 시시때때로 그 입장이 달라지고 그 하는 말이 달라진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조정훈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와서 마치 뭐나 된다는 듯이, 자기가 무슨 보수를 개혁할 적임자라도 된다는 듯이, 자기는 이번 총선에 이 국민의힘이 참패한 데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듯이, 자기는 오히려 그걸 지적하고, 자기는 오히려 이 국민의힘의 구성원들과 국민의힘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층을 갖다가 교육하고 계몽할 그런 적임자라고 이렇게 지금 자처한 듯한 그런 언행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당대표격으로 이끌고, 이번 총선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이끌고 전국을 종횡무진하면서 이 폐쇄기 짙은 국민의힘을 지지층을 향해서 제발 개헌선이라도 지켜달라는 취지에서 소위 말해서 자기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마치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자초할 수 있는데, 아니 그렇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렇게 이 선거 과정에서 보면 건강이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컨디션이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장면이 연출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먹는 것도 상당히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 누구는 어디 고깃집 가서 이렇게 고기도 먹고, 그 다음에 자기 지역구 유권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밥 먹고 있는데, 심지어 그 옆에 그 할아버지가 상당히 불쾌한 기색을 지금 내비쳤는데,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할아버지 가족들이 먹고 있던 고기를 쌈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싸먹고 그 손을 갖다가 이렇게 털고 닦고 가는 그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해볼 때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그에 대한 지금 현재 한동훈 책임론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는 지금 별개로 그 총선 때 상당히 좀 뭔가 그 전에 해보지 않았던 일, 그러니까 이 경험이 없었고, 그 다음에 당 상황이 좋지 않았고, 그리고 이 선거 국면도 구도도 좋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여건 속에서 노력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아직도 한동훈 책임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책임론에 대한 찬반 양론이 의견이 팽팽하다, 이게 아니라, 아니 한동훈 책임론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인용하는 여론조사, 이제 인용은 안 하겠습니다만, 국민 10명 중 7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다, 국민의힘이 참패한 거는. 근데 이 10명 중 7명 있지 않습니까? 이 7명 중에서는 그냥 뭉뚱그려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다라고 한 거지, 그 7명 중에서는 또 상당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국민의힘이 총선에 졌다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도 이번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그게 진심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걸 밝혔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뭡니까? 누구나 다 공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로 이렇게 약간 조심조심 했던 사람들도 이제 은근슬쩍 윤석열이라는 그 이름은 얘기하지 않지만 이번 총선 패인이 누구인지는 뭔지는 다 안다,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신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의 성일종 사무총장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번 총선의 패인은 너무나도 분명했고, 이번 총선에서 이 불리한 구도가 형성된 이유도 너무나도 분명하고, 이번 총선에서 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지지율이 40%, 한국갤럽 기준으로 40%까지 올랐을 때, 그때는 과연 그게 누구의 공이었는지, 누구의 기여 때문에 그랬는지, 또는 그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국민들이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게 아닙니다. 불과 3달 전, 2달 전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총선이 끝난 지금 40일 넘게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한동훈 책임론을 얘기하고 있고, 이런다 그 말입니다.
이 상황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상황은 결국에는 이 한동훈이 복귀하는 거를, 한동훈이 국내힘으로 재등판하는 거를 꺼리는, 두려워하는,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 말을 계속 지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훈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과 연결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정훈은 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조정훈이라는 사람은 원래 정치를 하고 싶었는데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했는데 거기서 공천을 받지 못하니까 무슨 시대전환인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시대전환 여러분들 거의 뭐 유령정당, 페이퍼 정당이라는 그 오명을 듣지 않았습니까?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이 61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런 그 기록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거 만들고 뭐 또 더불어 시민당에 들어갔다가 다시 탈당해서 시대전환 돌아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더불어민주당 쪽이 이제 폐색이 짙으니까 이제 가만히 있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갑자기 김건희 여사 편을 들어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마치 자기가 한동훈의 오랜 친구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뿌리가 없다는 말은 또 뭐가 되냐면, 이 사람의 정체성이 불분명하다, 이 사람의 정치적 지향점이 불분명하다, 이 사람의 색깔이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뭐 어느 것 하나 분명한 게 없는, 다만 분명한 건 저 사람이 자기 주제 이런 것과 무관하게 정치적 욕심은 많은 것 같다, 이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이 정작 그거 사람한테 표를 줄 수 있는, 그 사람한테 지지를 보낼 수 있는 우리 국민들 또는 국내의힘 당원들 또는 지지층이 봤을 때는 어느 거 하나 분명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또 자기가 이제 전당대회에 나가고 싶은 욕심은 있고, 이 전당대회에서 자기가 뭔가 한 자리 차지하려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안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이번 뭐 총선 백서 TF 특위가 뭐나 된다는 듯이 활동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속셈들이 눈에 뻔히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걸 우리 국민들이 모르겠습니까? 그걸 국민의힘 당원들이 모르겠습니까? 국내의힘 지지층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조정훈에 대한 지금 반감이 심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애초에는 반감이 호감이나 반감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만한 사람도 아닌데, 왜냐,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럴 만한 인지도도 없었는데, 어쨌든 이번 저기 한동훈 이런 책임론을 갖다가 이렇게 부각시키는데 일조를 해가지고 국내임 지지층으로부터는 이제 그 인지도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뭐 일각에서는 이제 조정훈 갖다 뭐라 한다는 것 같은데, 조타이레놀인가 뭐 그렇다고, 조두알, 타이레놀 2알이라도 먹고 가서 저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그 만났어야 뭐 그런 얘기 했다고 해서 조두알이라고 한다는데, 어쨌든 이 사람에 대해서 이 박성민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 공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왜냐, 조정훈은 분명히 전당대회에 나가고 싶어하는데, 당대표가 되고 싶어하는데, 이 당대표가 되고 싶어하는 자가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책임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의견을, 물론 이제 뭐 그거 주어를 뺀다 그랬습니다. 특정인의 이름을 갖다가 거명하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또 조정훈이가 얘기한 거는 뭐 은유든지 뭐든지 간에 이 내용을 보면 누구의 책임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또 주장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평가를 받아야 될 인재영입위원이다. 그러니까 이 총선 참패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이 사람도 그 책임에서 우리가 책임론의 대상이지 평가의 대상이지 평가의 주체가 될 자격은 없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박성민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전대에 나갈 생각임을 밝혔더라. 전대를 나갈 것을 밝히면서 이 선거 패배를 한 전 위원장 책임이 더 있는 것처럼 몰고 간다면 누가 믿겠는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총선 백서 있지 않습니까? 국내미 이번 총선에서 왜 졌느냐. 이걸 갖다가 기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기록 왜 합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 총선 참패 책임론을 덮어 씌우기 위해서, 또는 이 대통령실의 총선 참패 책임론을 갖다가 덮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번 총선 참패에 관한 그 패인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정리하고 그걸 갖다 기록하는 이유는 다음 선거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다음 선거에서 다음 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점들이 부족했고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되는가, 오답 노트를 적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시시때때로 계속 복습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참고 자료로서 총선 백서를 만드는 거지, 그 누구의 책임이다라고 이렇게
덮어 씌우기 위해서, 그 낙인을 찍기 위해서, 여기다 주홍 글씨를 새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조정훈이가 지금 하고 있는 꼴을 보면은 이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행동을 하고 있고, 이 박성민 씨가 지적한 것처럼 과연 그걸 누가 믿겠느냐, 믿지도 못할 그 백서를 갖다가 지금 당비를 들여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정훈이가 총선백서 특위의 위원장이라는 그 직함을 달고 지금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어디 언론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계속 자기 이름과 얼굴을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와중에 또 자기가 전당대회에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불공정하고 이게 얼마나 국내 지지층이 봤을 때는 소위 말해서 눈꼴 시린 행동들입니까? 아니, 이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또 지금 국내힘 당원들이 인정을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이 실제 국내힘으로 들어온 지는 진짜 얼마 안 됐습니다. 한 6개월 됐나? 5개월 됐나? 그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여기에서 뭐나 한 자리나 차지한다는 듯이, 자기가 여기에서 뭔가 비중이라도 되는 보수 인사라는 듯이, 자기가 마치 이 보수를 심판하고 자기가 이 보수를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듯이, 자기야말로 이 침체된 이 폐색이 짙은 국민의힘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듯이 이렇게 행세를 하고 다니니까 그걸 보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걸 보면은 아마 더 열받으실 겁니다. 저도 이걸 이제 뒤늦게 봤는데 이 제목부터가 벌써 이렇습니다.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입니다. 이거는 이제 5월 12일 날 공개된 인터뷰입니다. 국힘 총선 백서 TF 위원장 조정훈의 다짐. 다시 지고 싶지 않다.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조정훈은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이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수차례 패배를 거듭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내용상. 근데 조정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국민의힘에 들어온 지 한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 접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마치 자기가 이 국민의힘에서 산전수전 다 겪고 온갖 고생을 했는데도 이 계속 패배를 거듭한 이 국민의힘을 마치 개혁하고 싶은 것처럼, 마치 자기가 그 개혁의 적임자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한 듯한 이 제목부터가 벌써 이 국민의힘 지지층의 반감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용은 더 가관입니다. 뭐냐면 이렇습니다. 시대전환 출신 재선 의원이지만 기존 당내 인사들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차기 당대표 후보군 중 하나로도 꼽힌다. 이게 바로 오마이뉴스가 이 조정훈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서 조정훈도 뭐라 했냐면, 조 의원도 본인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아니, 국내힘 지지층은 조정훈이라는 사람을 지금 국내힘에 같은 구성원으로서 인정했는지 안 했는지도 그것조차 불분명합니다. 조정훈의 뿌리도 불분명합니다. 조정훈의 정체성도 불분명합니다. 조정훈의 색깔도 불분명합니다. 근데 대체 뭘 보고 조정훈한테 그 누가 그런 기회를 준다 그 얘기입니까? 당원들, 지지층은 조정훈한테 그런 기회를 안 줄 텐데, 그러면 조정훈이가 지금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필을 하는 그 대상이 과연 누굽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정훈이가 또 뭐라 했냐면, 당대표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것도 공감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물론 저는 이제 관찰자들 입장에서 보니까 공감을 할 수가 없겠지만,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다수가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일 텐데 당대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런 생각을 했다거나, 아니면 원희룡 전 장관이 이런 생각을 했다거나, 또는 뭐 나경원 전 의원이 이런 생각을 했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원희룡,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야 이 한나라당 시절부터 이 보수 또는 우파 정치인으로서 뭐 이제 좀 색깔이 좀 너무 옅다, 뭐 이렇게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한나라당 시절부터 이 당에서 목소리를 내왔던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이제 그들의 우리가 이력을 알지 않습니까? 이들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들의 색깔이, 이들의 과거 언행들이 어땠는지 알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들보다는 그런 것들이 좀 짧지만, 이 문재인 정권 때부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인지, 이 사람이 공직자로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는 직접적으로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국내 지지층이
원하는 그런 정치인상에 부합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으로 올 때도 비대위원장 추대를 할 때도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끄는 그 총선 그 체제에 대해서도 전혀 거부감을 표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은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조정훈은 자기가 당대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뭐 정치인이야, 뭐 사람이야,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고, 정치인은 누구나 다 이제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꿈을 꾸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그런 기본적인 분석, 자기 객관화 이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조정훈한테 이 우리나라 유일한 보수 정당, 우파 정당인 국민의힘의 당 대표 할 기회를 주고 누가 조정훈한테 이번에 당 대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이거 자가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자아도취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입니다. 근데 자가 발전을 하려고 해도, 자아도취를 하려고 해도 그에 합당한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조정훈은 국민의힘 당대표 전당대회에 출마할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소리를 계속 해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총선 백서를 통해서 그 누군가의 책임인 것처럼 이번 국민의힘 총선 참패가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으니 이거를 갖다가 이 총선 백서를 누가 믿을 수가 있으며, 이 조정훈의 이거 살생부 아니다, 누구한테 책임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또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조정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에 물리적으로도 들어온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당 대표를 할 수가 있으며, 1년이 뭡니까? 1년이 뭡니까?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당 대표를 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으며,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자기가 당 대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으며,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또 얼마나 안다고 모르니까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요 밑에 이 조정훈의 이 말이 압권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는 소신과 권력 사이에서 발생하는 예술이다.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소신이 없으면 정치할 필요가 없는 거고, 저는 여기에서부터 벌써 거부감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조정훈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을 겁니다. 조정훈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조정훈이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간다고 했을 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정훈은 저한테 몇 번이고 박영선과의 단일화 이런 건 절대 없다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어떤 선거 정치 공학적 그런 선택은 전혀 안 한다. 나는 소신 있는 정치인이다. 내가 그런 거 하려고 했으면 애초에 출마 이런 것도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결과는 그거 후보 사퇴 의원직 사퇴 시한 전날에 단일화했습니다. 박영선하고 아무 이유 없이. 뭐 이유는 됐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유가 별로 설득력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소신이 없으면 정치할, 그러면 제 기준으로는 조정훈이라는 사람은 정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저는 조정훈이가 소신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100% 순수한 제 의견입니다. 조정훈이가 만약에 소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와서 시대전환을 만들 일도 없었고, 시대전환에 있으면서 다시 또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들어가서 비례대표 한 자리 받을 일도 없었을 거고, 또 다시 나와가지고 시대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시대전환을 계속해야 되는데, 또 소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국민의 힘으로 올 일도 없었을 거고 그럴 텐데, 소신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런 행적을 보였겠습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벌써 자기 부정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권력이 없으면 소신을 실천하는 힘이 없는 거다. 말도 안 되죠. 조정훈의 정치를 한 줄 요약하면, 조정훈의 정치? 정말 오그라드는 표현입니다. 마치 저기 이준석의 어법, 이준석의 화법을 연상케 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 조정훈의 정치를 한 줄 요약하면 실용정치다. 제가 정말로 권력만을 따라갔으면, 권력만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권력만을 따라갔기 때문에 박영선과 단일화를 했고 더불어시민당의 입당해서 비례대표 한 자리 받았던 거 아닙니까? 민주당과 합당했어야 됐다. 여러분들, 조정훈이가 더불어민주당에 가봤자 거기에서 지금과 같은 위치, 지금과 같은 관심을 받았겠습니까? 당연히 조정훈으로서는 국민의힘으로 오는 게 상식적인 선택이었을 거고, 그리고 당연히 또 조정훈으로서는 권력이 있는 쪽에 붙는 게 상식적인 선택이었을 겁니다. 조정훈의 정치인지 뭔지 소신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합당하는 게 훨씬 쉬웠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글쎄 합당? 더불어민주당이 왜 조정훈 같은 그 시대전환 유령정당이라는 소리를 듣는 당비를 내는 당원이 61명밖에 없는 그런 당과 합당을 합니까? 그냥 조정훈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 시대전환에서 제명당하고 들어와라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지 무슨 훨씬 쉬웠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런 계산을 놓고 보면 좀 바보 같은 짓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 조정훈이 국내임으로 온 것 자체는 바보 같은 선택은 아닙니다. 조정훈은 상당히 남는 장사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남는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정훈이 하고 있는 언행은 상당히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원래는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조정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예상보다 길어지게 됐습니다.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